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 등 전방위적인 추가 규제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부동산 종합대책이 또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일관성, 또 원보이스, 정부 부처 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것인지 8.2 대책 이후부터 굉장히 삐걱대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가령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도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고 그다음부터 나왔던 모습들이 공급은 뭐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고 하다가 다시 또 공급 확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종부세, 가령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죄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2개월,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이 또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이 여러 목소리와 당초에 목표로 했던 지향점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쯤에서 당국은 한번 선을 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지금 보면 공급 정책, 또 세금 정책, 대출 정책을 총망라한 완전히 결정판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또 내놓는다. 좀 이런 전망이 드세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는 8.2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요. 가까이는 지난달 8.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건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초 예상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새롭게 또 많은 대책들을 쏟아붓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후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8.2 대책, 그리고 그다음에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든가 그리고 올 6월에 있었던 뭐 재경특위를 통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개편안까지는 어느 정도 계획 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다음부터 집값이 뭐 급등을 했죠. 폭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라든가 뭐 유동성이 넘치는 단기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그다음부터 나온 것들은 거의 주먹구구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전세담보대출을 규제한다고 했다가 소득으로 잘랐다가 다음 하루 지나가지고는 무주택자는 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아예 뭐 이 얘기는 없다라고 하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분들을 양성화해서 세수 파악도 하고 건전한 뭐 임대 문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도 또 함정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대출을 크게 뭐 받을 수 있다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은 이제 강화하고 아마 이번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단기적인 모습이 나오면 처방하고 모습이 나오면 처방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또 왜곡되고 왜 왜곡되냐? 그걸 피해서 또 빠져나갈 구멍들은 얼마나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정책들은 굉장히 주먹구구고 임기응변이 많아서 아마 이번에 종합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는 것은 이쯤에서 한번 총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말이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도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굉장히 올려야 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큰 틀에서 선진국의 현재 세제, 주택 관련한 세제거든요.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거의 보유세는 높지만 이제 거래세는 낮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비싼 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즉 강남의 비싼 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안 올린다는 건가? 또 굉장히 시장에 이제 두 가지 사인을 좀 주고 있고요.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일관되게 뭐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수도권의 택지 개발이라든가 서울의 그린벨트 다시 푸는 방안이라든가 공급 이야기를 또 꺼내놓으니까 그러면 그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뭔가 공급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시장의 참가자들, 쉽게 말해서 국민들은 지금 불안에 오히려 더 떨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 공급 물량이 뭐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여론이 커지니까 그랬을까요? 앞서 이태경 기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7군데가 현재 검토되고 있고요. 전체 한 4만 가구 정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서 김현미 장관이 뭐 30만 가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건가요? 이게 큰 틀에서는 다 한 목소리, 한 포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이제 작년에 나왔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크게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 100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국토부에서
수도권에 30개 지역에 30만 호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엊그제 나온 게 이 중에서 이제 이중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30만 호 중에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한 4만 호에서 5만 호 급은 네. 바로 택지 들어가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공급 대책에는 그 세 번째 이 수도권 지역에서 바로 공공 택지와 함께 이 사업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4만 호, 5만 호급 정도는 지정이 돼서 뭐 구체화된 청사진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 지역에 뭐 새로운 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시킬 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하고 네.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제했다가 나중에 그린벨트 다 훼손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이 다음 숙제가 아닐까 네.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뭐 과천이라든가 뭐 광명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거의 미니 신도시급 한 4만 5천 가구급, 5만 가구급의 택지 하나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공급이 어차피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해도 공급은 4년, 5년 그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것은 시장 실수요자들한테 4, 5년 뒤에는 저기 좋은 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마음을 안정을 해라라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이걸 내놓은 다음에 한 방 더 내놓을 공급이 뭐냐? 방금 얘기하신 서울 내에서의 주택 공급입니다. 네. 근데 현재 서울 내에서의 주택 공급은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절대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뭐냐?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제 서울시에서 약 25%가 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조금만 좀 풀어도 이제 서울 내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겠죠, 공급이. 근데 지금 뭐 벌써 나오는 것이 세곡동, 내곡동, 네. 뭐 불광동도 있고요. 김포공항 가는 그 지역도 좀 있습니다. 좀 쓸만한 그 강서구 쪽에서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방금 환경단체에서도 이 왜 갑자기 집값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느냐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고 이명박 정부 때요.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린벨트를 풀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얘기가 뭐였냐? 이게 로또 주택이다. 왜냐하면 그걸 푼 다음에 서울에 너무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걸 분양으로 가면은 또 몇 명만 당첨돼가지고 그분들만 지금 2배, 3배, 5, 6억의 차이가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를 풀지 안 풀지도 일단은 박원순 시장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저는 그 다음에 푼다면은 이걸 분양 방식으로 가면은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뭐 영구 임대라든가 이 임대로 가야 이거 역시도 좀 형평성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켜보고요. 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죠.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